우리 일단 저번에 마무리 못한 한 5페이지 남아 있어서 그것만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저번에 했던 내용 아주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판다스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좀 공부를 해봤었는데, 일단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표 형태로 된, 네. 판다스라는 자료형을 사용한다. 그래서 가로 저 행들과 세로 저 열들로 구성되어 있는 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번에 안 오신 분들 다 영상 보셨겠죠?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CSV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서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간략한 데이터 프레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렬, 뭐 컬럼 변경, 그 다음에 컬럼 가져오기, 인덱싱, 뭐 접근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중요한 게 불린 인덱싱. 특별한 조건을 하나 걸어가지고 이렇게 만족하는 행들만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측 제거 이거 데이터 전처리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5차시 머신러닝 시작할 때 한 번 더 언급할 겁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뭐 문자나 숫자 같은 거 처리하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 꽤 재밌게 이렇게 어플라이라는 거 적용해서 내가 만든 커스텀 함수를 가져다가 특정 열에다가 적용해서 그 값을 새로운 컬럼으로 만들고 이런 작업도 가능했었죠. 예. 제가 지금 약간 중증의 감기 환자라서 살짝 수업 발성이나 네, 텐션이 조금 낮을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그럼 마무리 못한 내용이 뭐냐? 데이터 프레임 합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구했어요. 근데 21년도 데이터, 22년도, 3년도, 4년도를 다 구했다고 칩시다. 근데 보통 이게 다 개별 파일로 분리가 되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고 싶다라는 욕구를 느끼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프레임 합칠 때는 수직합이 있고 수평합이 있어요. 수직합은 뭐냐? 서로 컬럼이 같은 컬럼을 공유하는 두 가지 데이터 프레임을 수직으로 이렇게 붙인다. 이게 수직합이고요. 수평합은 뭐냐? 서로 인덱스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얘네는 그럼 당연히 컬럼은 서로 다를 수도 있겠죠. 얘네들을 수평 방향으로 합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합은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것처럼 서로 연도가 다른 데이터를 하나로 쭉 묶는다. 이게 수직합의 예시가 될 거고, 수평합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로부터 인구 통계학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뭐 임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얻었는데 걔네 둘을 수평으로 합친다.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같은 환자끼리 묶어서 이게 수평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수직합은 우리가 직접 해보지는 않을 건데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pandas.concat 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써서 수직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컬럼이 동일할 때 할 수 있는 연산이고요. 만약에 컬럼이 서로 다르다면 뭐 드랍 메소드를 쓰든 해가지고 서로 공통적인 컬럼들만 남길 수 있도록 일단 맞춰줘야 됩니다. 네. 실제로 제가 학생 연구 할 때도 그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제가 쓰고 있는데 거기만 봐도 21년도랑 22년도에 조사 항목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 항목은 연도별로 500개, 600개씩 되는데 합쳐놓으면 한 300개 남아요. 네. 겹치는 것만 찾으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PD 컨캐트네이트의 약자인데 여기 연결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 프레임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문법은 PD 컨캐트 해서 여기다가 리스트로 넘겨주고 있죠. 지금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들을 리스트로 하나씩 연결해서 쭉 연결을 해준 다음에 걔를 새로운 변수에다 저장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수직합 과정에서 인덱스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써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인덱스가 012로 들어가 있고 012로 들어가 있는 두 인덱스를 합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합쳐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인덱스가 012, 012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인덱스는 제가 저번에 고유값이기 때문에 특정한 그 행을 찾을 수 있는 고유값이기 때문에 중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는 여기다가 파라미터로 이 concat 함수에다가 ignore index 인덱스 지금 있는 거 무시하고 새로운 인덱스를 할당해라 라는 요 true 명령어를 넘겨주면 그러면 인덱스 무시하고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초기화가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수평합입니다. 수평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수평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정해준 컬럼 값을 기준으로 같은 애들끼리 찾아서 양쪽에서 합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사용했었던 데이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뭐 과제 연구 말고 이건 그냥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대충 보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ID 컬럼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ID 컬럼을 기준으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친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저번 시간 생각해보면 그때 인구 통계 변수를 담고 있는 데모 DF가 있었고 임상 변수를 담고 있는 클리닉 DF가 있었잖아요. 근데 걔네 둘 다 왼쪽에 환자 정보를 나타내는 ID라는 컬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ID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환자 번호가 같은 애들끼리 하나의 행으로 쭉 합쳐주겠다. 요게 기본적으로 수평합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 아까 전에 수직합은 pd comcast이라는 함수를 썼는데 수평합은 pd merge, 병합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인자로 합칠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그 다음에 쉼표 찍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on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얘가 뭘로 합칠 거냐를 결정하는 네, 그 기준 컬럼을 지정해주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데모 DF와 클리니컬 DF를 ID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서로 합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저렇게 수평합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ID 컬럼의 이름이 다르게 설정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양쪽에서 다 컬럼 이름을 ID로 통일시켜준 다음에 저렇게 합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컬럼 이름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레프트 쪽에서 레프트 온 라이트 온 이렇게 해서 레프트 쪽에서 데모 아이디라는 컬럼이랑 라이트 쪽에서 클리닉 아이디라는 컬럼이 네, 서로 같은 애들끼리 합치겠다. 이렇게 기준 컬럼을 양쪽에서 각각 지정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 이건 귀찮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름 통일해 주시고 맨 첫 번째 방법으로 합쳐 주시는 게 깔끔합니다. 음, 네.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때 양쪽의 데이터 프레임에 합치는 양쪽 데이터 프레임이 서로 ID 컬럼이 완전히 일치하면 그냥 그대로 쉽게 합쳐버릴 수 있겠죠. 근데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데모만 조사가 됐어. 이 사람에 대해서는 클리닉만 조사가 됐어.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양쪽을 다 만족하는 양쪽 데이터가 다 존재하는 사람 수는 좀 더 적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치냐? 그럴 때 이 머지 함수에다가 how라는 파라미터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how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합칠 거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예시를 볼게요. 지금 두 가지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키 몸무게를 담고 있는 거고요. 위에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지금 성별이랑 나이를 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데이터 프레임에서 보면 존재하는 사람이 인덱스가 다르거든요. 얘는 김이박최고요. 쟤는 박최정강이에요. 그러니까 박 씨랑 최 씨는 양쪽에서 공통으로 있는 사람인데 김 씨랑 이 씨는 위의 데이터에만 있고 그다음에 정 씨랑 강 씨는 아래의 데이터에만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합쳐지느냐? 하우 파라미터의 값을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수평합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만약에 여기서 하우 파라미터의 값을 여기 좀 오류가 있는데 아우터라고 만약에 설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아우터는 다 바깥이라 뜻이잖아요. 전부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여기서 그냥 양쪽 인덱스를 합집합으로 생각해서 6명에 대한 컬럼을 다 만들어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값이 좀 잘못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금 정 씨랑 강 씨는 이 데이터는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다 비운 채로 들어갑니다. 그냥 결측인 채로 합쳐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한 건지 이해되세요? 양쪽 인덱스를 비교해서 합집합으로 합쳐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인원은 뭐겠어요? 교집합으로 합칩니다. 양쪽에 다 데이터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인덱스. 지금 박 씨랑 최 씨가 공통이니까 박 씨랑 최 씨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레프트랑 라이트가 있는데 레프트는 왼쪽에 넘겨준 데이터 프레임, 얘를 기준으로 라이트는 오른쪽에 넘겨준 데이터 프레임, 얘를 기준으로 합칩니다. 그래서 레프트로 설정하면 김이 박채만 다 살려주는 거고요. 라이트로 기준을 설정해주면 박채 정강만 다 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 인덱스를 선택을 할 거냐, 얘를 합집합으로 할 건지 교집합으로 할 건지 아니면 특정한 한쪽을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하우 파라미터로 설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하우 파라미터 안 넘겨주면 기본값은 인어로 합칩니다. 교집합으로요. 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실습은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어, 그냥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귀찮게 파일 만들지 마시고 하는 거 한 번만 따라만 와주세요.
우리 저번에 이제, 어, 음, 네. 저번에 우리 어떤 식으로 작업했었냐면, 데모DF를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게 demographics data.csv, 요게 데모DF라는 걸 우리가 하나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클리니컬, 그 뭐 혈압이라던가 요런 변수들 담고 있는 거를 우리가 클리니컬 CSV에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일을 불러와 줄게요. 그러면 데모DF도 지금 왼쪽에 ID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클리닉DF도 지금 왼쪽에 ID라는 걸 가지고 있고, 서로 변수들이 다르죠? 물론 지금은 제가 조금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이디가 서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우 파라미터 뭘로 할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합쳐볼게요. 자,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머지드 DF라고 할 거예요. 병합된 데이터 프레임이란 뜻이죠. 얘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수평합은 머지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d.머지 찍고 왼쪽에다가 데모 df, 오른쪽에다가 클리닉 df 넣어주고 온 파라미터, 뭘 기준으로 합칠 것이냐? 얘는 id를 기준으로 할 거다라고 넘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머지 DF를 만들고 출력을 해보면 자, 정상적으로 행 개수 2000개 딱 유지가 됐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뭐 성별, 나이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리닉 쪽에 있었던 뭐 헤마토크리트, DBP, SBP 이런 것까지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쭉 합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평합이죠. 원래 데모 DF에는 요만큼만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클리닉 DF에는 요만큼이 있었잖아요. 걔네 둘을 수평으로 합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병합하는 방법은 이해를 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작업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판다스에서. 막 저번에 우리 보면 뭐 데이터 프레임 막 컬럼 없애기도 하고 막 값들 바꾸고 새로 저장하고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 매번 그 코드를 돌릴 때마다 위에서부터 그 작업을 다 새로 하는 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당연히 저장을 해야겠죠. 우리가 만든 파일을. 그럴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프레임 불러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판다스 리드 CSV, 리드 CSV라는 걸 썼어요.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데이터 프레임을 .toCSV라는 함수로 저장을 합니다. toCSV, CSV로 내보내라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줍니다. 우리가 아까 얘를 머지드 df로 합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머지드 df라고 써줘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toCSV 함수를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는 뭘 넘기냐? 우리가 저장할 위치, 그 디렉토리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데이터라는 폴더 아래에 머지드.df.csv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셀을 실행을 해보면 진짜로 데이터라는 폴더 밑에 머지드.df.csv 제가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열어보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pd.read vs data.merged df csv. 근데 다 불러와 보면 뭔가 하나가 이상해요. 지금 뭐가 이상하냐? 왼쪽에 인덱스 컬럼이 0부터 1999까지 쭉 있는데 그 오른쪽에 unnamed 제로라는 이상한 컬럼이 하나 생기고 쟤도 똑같이 0부터 1999까지를 가지고 있죠. 자, 왜 그러냐?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우리 방금 저장한 머지드 df를 보면 왼쪽에 아무 이름도 없는 열에 0부터 1999까지가 저장된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저 숫자는 그냥 번호기 때문에 id만큼의 의미도 없는 값이잖아요. 근데 저것도 컬럼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장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머지드 df에서 여기에 왼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인덱스로 그냥 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우리가 저장을 할 때 toCSV 파일 메소드를 이용해서 내보내기를 할 때 여기다가 이제 인덱스는 false, 인덱스 컬럼은 저장하지 말아라 라고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실행을 해보면 여기를 지금 들어가 보면 왼쪽에 있었던 그 0부터 1999가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불러오는 작업도 실행해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 아까 unnamed 제로라는 이상한 컬럼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작업할 때 제가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인덱스 true, 그러니까 인덱스 컬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게 싫다면 인덱스 false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수업 내용이었고요. 저번에 이제 실습 과제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들 잘 푸셨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나중에 어떤 연구를 하시든 기본적으로 판다스는 좀 다룰 줄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법들은 좀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 교환에 있는 정도는 숙지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공지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네, 과제는 굉장히 제가 공들여서 만들고 사실 여기 교환에 있는 내용들을 총복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과제는 가급적 필수로 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1, 2주차 제출 안 하신 분들도 한번 해주시고요.